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후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혜수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는데요. 코스닥이 좀 더 힘이 좋습니다. 현재 1.57% 상승하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서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업종들로 살펴봐도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주도주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떠신지 또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로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위원님 소개해드릴게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안내해드리면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접수 받는 동안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일 미증시 훈풍 이어받으면서 반등 흐름 보여줬는데요. 현재 이 시간에 또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77% 오른 3,16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볼 텐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1,904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231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8,178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1.56% 오른 96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960선 윗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80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1,937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611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LG화학만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영향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타이젠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 허브를 탑재를 해서 PC와 연결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모니터를 어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0.5% 오른 8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2%대 상승폭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93% 급등한 12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현재 0.11% 내린 8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0년간 판매량 1,000만 개에 달하는 미용 필러 이브아르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 시장까지 총 4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중동과 동남아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서 해외 진출 국가를 58개국으로 늘린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5% 내린 84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22% 내린 22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 전기 트럭 엑시언트의 21년형 모델을 출시를 하고 연내 유럽과 미국 등 수출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모든 종목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4%가 넘는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0.39% 오른 5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가디언 테일즈의 신규 영웅을 출시하는 등 업데이트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신작 오딘의 국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게임 출시와 또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시즌만이 현재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즌 0.14% 내린 7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0.12% 오른 32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가 SK 일본 투자법인에 100억엔, 우리 돈 약 1,0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SK 일본 투자법인은 설립 후 ESG 관련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7% 넘는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양한 변이체를 중화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을 위한 동물 효능 실험에 착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7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가능한 곳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동진세미캠이고요. 매수가가 35,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을지 궁금해요. 수익이 났던 적도 있는데요. 혹시 매도를 못하셨다면 지금 수익에서 이제 손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28,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예, 동진세미캠이 소부장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조정기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에 대한 추이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년도에 1,2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고 300억대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들을 좀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소부장 쪽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확인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280억대로 작년 동기 대비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뭐 별발 차이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이 소부장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국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지금 35,000원짜리대에서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소재 쪽, 장비 쪽 이런 쪽에 있어서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친구도 35,000원짜리대에서부터 한 25,000원? 뭐 요 자리대까지의 박스에서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IT 섹터가 아마 기간 조정 형태나 아마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관망입니다. 지금 관망하는 전략이 좀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뭐 예를 들어 32,000원짜리 위로 32,000원에 33,0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렇게 된다면 일부 좀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조정기 때에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망 그리고 추가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 계속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비슷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MC넥스 MC넥스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64,000원에 네. 60%. 64,000원에 60%요. 네, 네. 일단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신 상황인데 바로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64,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네요. 네, 지금 이게 한 번에 좀 매수를 하신 건가요? 2월 달에 매수하셨네요? 맞아요. 2월 달에 매수를 한 번에 좀 하신 것 같고 64,000원이니까 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지인 소개로 했습니다. 아, 지인 소개로. 네. 그럼 그 지인분은요? 가지고 네, 계시나요?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 분도? 예. MC넥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네, 카메라, 하는, 카메라 모듈 쪽이죠? 네네. 상승을 했던 게 자율주행 쪽에 장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 네, 그죠? 네네. 근데 1분기 실적은 확인을 해 보셨나요? 네? 1분기 실적 확인해 보셨나요? 못 해봤습니다. 1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네요, 보니까. 네, 작년에 200억 가까이 났는데 올해 1분기 45억 나왔어요. 네, 실적이 줄어들었죠? 네, 그럼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친구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네, 요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일단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대를 했던 거는 좋아요. 그죠? 네. 카메라 모듈 쪽,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노트북의 이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는 판매가 좀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적은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러면 삼성 쪽에 있어서 신규로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줘야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MC넥스 같은 경우도 실적의 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밸류적으로 찾아보게 된다라면 이 친구가 크게 뭐 지금 구간에서 비싼 구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아마 조금 더 밀릴 여지도 있어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빠질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견디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여기 1월달, 올해 1월달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여기에 갭이 하나 있어요. 네, 요 갭자리를 메우는 자리대가 4만 원 정도거든요. 네, 4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4만 원 정도 때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대까지. 저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요 네.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네, 이게 가장 좋은 건 여기서 그냥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추세를 전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는 좀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53,000원 정도대에서 뭐 한 44,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대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시간적인 네. 부분들도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회사가 성장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계속 늘어날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버티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네, 버티면은 이거 뭐 이 회사는 앞으로 그 매수가 가지고 또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지금의 시장의 전망이나 이 회사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저 자리 때는 넘어설 수는 있어 보여요. 좀 물론 긴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됐다라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기간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두면 좀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기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아마 겨울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금년도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 네. 저는 한 하반기에는 좀 상승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안 됩니까? 자, 아버님. 네. 이 기간이라는 부분들은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갈까요? 빠질까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언제 올라갈까요? 이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네. MC넥스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게 되면 뭐 내일부터라도 당장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현실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예. 61선 꺾였어요. 경기선도 꺾여 내려오고 수급선도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매물 소화를 거쳐야 돼요. 네. 그럼 최소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최소 3개월이에요. 최소 네. 3개월에서 6개월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여름은 지나가겠죠? 그럼 6개월 정도가 되면 올 연말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좀 그럼 버티셔야 가지고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지금 어쩔 수 없죠. 아버님 단기로 보셨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럼 그게요. 지금은 참아야죠. 네. 그 방법밖에 없네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기간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인내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렸네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예, 예. 궁금하실까요? 예,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8만 8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28만 8천 원에 비중 50%. 지금이랑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4월 말에. 4월 말이요. 예. 얼마 안 된 상황이네요. 그래도 예. 지금 좀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앞으로 전망 좀 짚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방에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예, 한 방에 천주를 매수해버립니다. 백주 살락 하다가 천주를 해보십니다. 아, 100주를 살려다가 그게 실수네요. 예, 한 예. 방에 사신 100주를 차라리 10번 쪼개서 샀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단기로 보신 거고요. 예, 중장기를 봤습니다. 예. 중장기로요? 예. 중장기로 봤는데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어떡하실까? 나는 30만 원 깨지는 거 보고 음. 그래도 셀트리온을 내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네.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 넥트론하고 실적도 지금 나오고 뭐, 예, 있고 그다음에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서정진 회장께서 합병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하락을 좀 마무리하고 나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예, 반등은 저는 나올 수는 있는데 예, 아버님이 매수하신 이 단가가 1차 저항 자리대예요. 그래요. 예, 여기가 지금 지지를 해줬다가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바뀌어요. 요걸 뚫고 넘어가 줘야 그 다음에 약 한 32만 원, 3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전략은 아버님이 그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예, 비중 50%시니까 예. 반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지금요? 절반 정도만.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버님? 예, 예.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나머지만 한 32만 원, 33만 원? 그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보세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레키로나하고 그 네? 유럽에 EMA하고 그 공시 나올 내용이 지금 6월 중순인가 뭐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F 쪽에 업체하고 예. 레키로나 이제 그러면 레키로나 그거가 지금 제 토론에서는 많이 공격하려고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아시는 만큼 다른 예, 예. 투자자들도 다들 알겠죠? 맞습니다. 예. 그럼 소문에 사서 뭐에 팔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아버님? 예, 예. 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등 나오면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A 플러스 S요. 제가 8,85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네네. 매도가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하고요. 오늘 금융업종들 많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지금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매도 전략 챙겨드릴게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매일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거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금융주라서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매수하고도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좀 길게 가지고 가볼까 하고 매수를 했는데 요즘에 장이 이르니까 그냥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길게도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같아갖고요. 10% 먼저 전고점까지 가져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결정을 못하겠네요. 지금 우선 좀 보면 네. A 플러스가 다른 금융주들이나 이런 기업들보다 뭐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보험 쪽 대리점 업체 뭐 하고 있고 이 GA 쪽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이게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 네. 차라리 이거를 할 거라면 편안하게 은행주나 이런 쪽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한 9,700원 정도 오잖아요. 9,700원이요? 그 정도 네. 오게 되면 절반 정도 챙겨주세요. 아, 네네.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만 한 11,000원 정도 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단 1차 목표가는 9,7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문자 상담 보내주신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요, 금호석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7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금호석유 저희도 많이 매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가 22만 6천 원이니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시죠. 예, 27만 원. 이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호석유. 네네. 금호석유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탄력이 더 커졌었어요. 이게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화학 쪽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을 중국 쪽에서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쫙 치고 나가서 다시 신고가의 흐름들이 바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우선 산업재 쪽 섹터들을 좀 볼 때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올해 큰 폭의 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역성장에 들어가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고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상투, 2011년도에 상투를 치고 나서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역성장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산업재 섹터들은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금호석유 지금 상당히 싸요. 상당히 싼 거는 맞아요. PER로만 따져봐도 뭐 올해 지금 따져봐도 4배 정도, 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전망은 일단 역성장에 내년도에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게 되면 상투를 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직까지 일단 박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5만 원, 26만 원? 뭐 그 언저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은 좀 줄였다가 다시 본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제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 제품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좋은데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되고 실적에 있어서 내년도 전망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미리 고점을 치는 경향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자재 가격 보니까 고점을 치고 나서 좀 조정기를 계속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상품 가격에서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밀려 내려온 거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타협점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25만 원, 26만 원 뭐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줄였다가 추이를 확인하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6만 원 정도에서 비중 줄였다가 다시 보자. 일단 박스권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 AK홀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3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었는데 아직 지금 약수익 구간이셔가지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에 보내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AK홀딩스를 32,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수익 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 자체가 20년도, 19년도 이때의 매물 소화 구간이에요, 지금. 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어쩔 수가 없겠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럼 1분기 때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1분기 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 여전히 적자예요. 적자 폭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순손실은 그래도 많이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 정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나간 부분들이고 추후에는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PER 밸류로 따져봐도 한 0.6배, 0.7배 정도, 뭐 0.6배 정도 수준이 아닌가 좀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분간 좀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전략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좀 갖고 계셨다가 4만 원대에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더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K홀딩스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7%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3,168.50포인트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4거래일 만에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도 강한 상승세 나타났었는데요. 장 중에 고점 찍었다가 지금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은 384억 원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8,49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매도하고 있는데요. 8,90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0.50% 상승하면서 8만 100원, 8만 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9%나 상승을 합니다. 12만 2천 원. 그리고 LG화학이 0.22% 상승하면서 89만 4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28% 정도로 따라가고 네이버가 0.56% 상승하면서 3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1.40% 하락하면서 8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아마 선반영된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1.29% 상승하고요. 11만 8천 원, 현대차 0.22% 하락합니다. 22만 7,500원. 삼성 SDI는 0.94% 상승하고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습니다. 3.82% 상승하는 27만 2천 원에 셀트리온 아까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962.76포인트로 현재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52% 상승하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부터 튀어 올랐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점 높여갑니다. 지금도 고점 부근이고 962포인트 그리고 963포인트가 고점입니다. 수급장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이 1,968억 원 매수해주고 기관이 코스닥에서 좀 담아갑니다. 982억 원 매수 우위, 개인들은 2,81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4% 이상의 상승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만 8,100원, 셀트리온 제약이 13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0.68%의 상승세, 에코프로빔이 1.39%, 카카오게임즈가 0.39%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는 쉬어가고요. SK머티리얼즈도 보합권입니다. HLB가 1.98%,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어느 날은 상승했다가 어느 날은 하락을 했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조금은 오늘은 편안했다라는 데 의의를 두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자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어제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급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사실 이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종목장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슈나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수는 잡아두는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순환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종목장으로는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엔 일부 외국인 쪽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둘레, 여섯, 여덟, 아홉, 10거래일 만에 좀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인 성향이죠. 금융투자 쪽은. 코스닥 쪽도 생각보다 외국인 쪽 매수세가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스몰캡 종목군들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베이시스예요. 선물 쪽에 있어서 이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매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 베이시스 쪽이 돌아서는지 흐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한번 더 하게 된다라면 단기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86% 상승을 하게 됐고요. 3,171.3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1.44% 예상보다는 조금 내려갔는데요. 962.07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가는 상황인데요. 5원 10전 내렸습니다. 1,122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5원 정도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은 많이 내려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이어서 계속 도와드려 봐야겠죠. 지금도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신이요. 유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000원에 10%요. 12,000원에 10%. 와, 네네. 이 종목 지금 21,000원 정도니까 수익 많이 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제가 네. 예전에도 유신을 샀어서 조금 이득 보고 한 2만 원 선에서 팔았는데 4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빠져서 10,000원대 사서 지금 한 1년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에 파는 게 좋을까 해서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사셨어요. 네. 유신이 오래 뭐 하는 갖고 회사죠? 유신이요? 북한 관련 준 것 같던데 이렇게 북한 관련주요? 아닌가요? 잘 사셨다는 말 취소하고요, 일단. 네. SOC 쪽 건설, 토목 이쪽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테마의 흐름들로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한번 매수를 했다가 차익을 했는데 4만 원대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그럼 네. 코로나 때 매수를 했다가 지금까지 좀 갖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잘 하셨어요. 매수는 좀 잘 하셨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보게 되는 이게 보면, 도로나 철도 이런 쪽 감리하고 기타 설계하고 하는 건설 업체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작년에 또 배당까지 또 나왔네요. 네, 배당금 나와요. 배당도 네. 또 나왔고. 그러면 지금 이제 수익이 한 보게 되면 70% 정도? 뭐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마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되면 네. 국내 쪽에 SOC 사업 많이 늘리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그러니까 6월 달 정도 이 국토철도망, 국내 철도망 쪽에 있어서의 계획도 이번 달 말이나 6월 달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될 것이고, 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SOC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내년도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이쪽 토목 쪽, SOC 쪽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빠졌다가 돌아섰어요. 네, 요즘 계속 돌아섰는데 이게 좀 불안불안하다 하신다라면 이거는 다 팔지 마세요. 아, 다 팔지 마시고 싸게 잘 샀으니까 네. 원금만 빼세요. 아,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0만 원만 파세요. 아, 그러면 수익금이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네네네. 그거는 끌고 가세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한 23,000원, 24,000원 뭐 그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관 쪽, 사모펀드 쪽도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기관 쪽에서 막 끌어올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한 22,000원, 23,000원? 뭐 23,000원? 24,000원? 딱 24,000원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24,000원 언저리 올라오게 되면 딱 100%잖아요. 네네. 그때 원금 빼세요. 원금 빼고 수익금은 계속 가져가세요. 내년도까지. 아, 내년까지요? 네, 어차피 그 수익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으로 배당 받으세요. 은행이자보다 2배는 많아요. 아, 그죠? 네네네. 그럼 굳이 은행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친구는 끼가 있단 말이에요. 테마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흐름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테마가 타주면 땡큐하고 일부 좀 팔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마트예요. 이마트 매수가 네. 비중도 알려주세요. 17만 1,500원에 15%예요. 17만 1,500원에 15% 비중. 이마트도 많은 기대감 갖고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에서 조금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유통업들이 오늘은 좀 좋았지만 최근에 약간 부진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래, 얼마 안 됐어요.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럼 4월 달에 좀 매수하셨네요? 예. 그래가지고, 네. 오늘 조금 반등하길래 네. 또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추가 매수할까 싶어서요. 그러면 예. 어머니 이거를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길게 봐도 괜찮은데 계속 흘러내리니까 얼마까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그냥 하실 두고 거예요? 보려고 그랬어요. 그냥 두고 보려고? 예, 그랬는데 반등하길래 이제 끝이 끝났나 싶어서 추가 매수 조금 할까 싶어가지고요. 이마트랑 그다음에 또 경쟁사가 뭐 있죠, 어머니? 이마트 다니세요? 어디 다니세요? 예? 마트. 이마트 다니죠. 주주로서의 자격이 있으시네요, 어머니. 이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제일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리고 홈플러스랑 롯데마트는 점포수를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마트는 늘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마트의 장악력은 더 커질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마트도 지금 많이 이게 참 다른 종목에 비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지만 대형주로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랐어요. 많이 오른 편이죠. 더 8만 원 할 때도 봤는데요. 그니까요. 근데 예. 왜 여기서 사셨어? 8만 원대 사시지. 자, 그러면 어머니 예. 지금 비중이 15%시란 말이에요. 예. 좀 만약에 기다렸다가 예. 좀 빠지면 15만 원 밑으로 만약에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15만 원에서 혹시나 14만 원? 뭐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예. 이렇게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15만 원에서 14만 원 이후 사이에 오게 되면 여기서는 좀 더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가 좀 낮추세요.
아, 예. 음. 아직 그러면 빠질지 상승할지 잘 모르겠나 보죠. 이게 참 주가가 저도 다 요새 빠졌으면 하도 출렁거려가지고. 좋겠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길래 또 그냥 안 빠지면은 또 그냥 놓칠까 봐요. 그냥 올라가 버리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예. 만약에 여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바로 쫙 못 올라갈 거예요. 예. 매물 소화는 해야 되니까. 예. 그럼 그냥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그래 너는 15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오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비중 늘려줄게 그 생각을 하고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만약 15만 원 밑으로 빠지면 14만 원까지 분할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예. 만약에 안 빠지고 있게 되면 이제 바닥은 얼추 나온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예. 그때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 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성투자하시고요. 고생하셨어요. 예. 네, 이마트도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좀 대응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전화 상담 또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연제약이요. 이연제약 매수가 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1,000원에 70%입니다. 와, 21,000원에 70%요. 이 종목 네네. 지금 백신 생산과 관련돼서 엮이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었고 37,000원까지 지금 상한가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70% 비중 갖고 계신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0%를 21,000원에 사셨어요. 네네. 어떻게 정보 듣고 사셨어요, 아버님? 아니요, 정보는 안 듣고요. 저 네. 이제 여러 군데 그냥 많이 이렇게 닿는 저기가 아니고 네. 두 군데 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연찮게 잘 샀네요.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네. 이게 모더나 관련으로 움직였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차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4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처음 살 때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샀었거든요. 아, 길게 보고? 네,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상한가를 엊그저께 며칠 전에 한 번 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치네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를 할까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만약에 아버님 내일 갭상승 출발을 다시 하잖아요. 네네. 원금만 빼세요. 네. 네. 이게 원래 장기적으로 봤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 좀 매물 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님은 좀 길게 보실 생각으로 이거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단기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급등이 나왔죠. 네. 그러면은 조금 조절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비중이 아버님이 70%면은 적은 비중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익도 제법 좀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면 비중도 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익도 제법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금만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분할로 네. 이렇게 좀 해서 원금만 좀 회수를 하시고 네. 나머지만 아버님 끌고 가실 수 있는 뭐 긴 관점으로 좀 보시던 어차피 수익금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좀 부담은 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내일쯤에 좀 조정을 하라는 얘기죠. 네, 내일 갭상승 뭐 상국 막 크게 출발하게 되면 네. 저는 원금은 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잘 챙기시면서 가져가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열심히 도와드렸는데요. 수고해주신 정재훈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재훈 의원님이 저희 오늘 저녁 8시에 주유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눠주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8시 주유소도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인버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